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낯설었던 적이 있었나? 예전에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다.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고, 마음은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아 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적응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깊은 우울 속에 빠져든다. 같은 시간을 지나왔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나이 들수록 더 씩씩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점점 작아지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자 아론 백은 우울한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사고 패턴을 발견했다. 그는 사람들이 깊은 우울에 빠질 때 세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한다고 말했다. 나는 쓸모없다. 내 삶은 암울하다. 나의 미래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생각들은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사람을 따라다닌다. 처음에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듯하지만 어느새 삶을 조종하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장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착한 사람들이다. 착한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한다. 늘 배려하고 양보하며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려고 애쓴다. 그런데 문제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부족해서 해고당한 건 아닐까? 여기서 후자의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들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서 그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믿는다.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해서 가족이 나를 멀리하는 걸까?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이며 점점 더 움츠러든다. 자책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울감은 더욱 강하게 밀려온다. 우울감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다. 착한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는 만큼 자기 자신도 챙겨야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자신을 돌보는 일이 어색하고 낯설다. 늘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살아온 탓에 자신을 다독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울감은 조용히 스며든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곤함이나 무기력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자신을 잠식해간다. 예전에는 즐겁던 일도 이제는 흥미를 잃고 말수가 줄어들며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보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정말 나이가 들어서일까? 아니면 오랫동안 쌓여온 착한 사람들의 습관이 만든 결과일까? 그렇다면 정말 모든 것이 내 책임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 걸까? 그리고 이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한다. 착한 사람들이 더 쉽게 우울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남을 배려하고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조화를 이루려 한다. 그러나 이런 성향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감정보다는 남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이런 성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착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환경이 변하면 그들이 의지했던 삶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은퇴 후의 삶이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60대 남성을 떠올려 보자. 그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책임졌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일을 내려놓자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이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쉬어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 한편이 편치 않다. 오히려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며 점점 움츠러든다. 비슷한 사례로 5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자녀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했다. 자녀가 아플 때마다 밤을 새우고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걸 챙겨주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한 후 그녀의 삶에는 깊은 공허함이 찾아왔다. 이제는 자녀와의 연락이 줄어들었고 대화의 빈도도 점점 낮아졌다. 그녀는 생각한다. 내가 부모로서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자녀가 바쁘고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느라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그녀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자책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운다.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쉽게 자신을 비난한다. 타인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다 보니 자신을 위한 배려는 뒤로 밀려나고 만다. 스스로를 가혹하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어떤 일이 생기든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하고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자리 잡으며 결국 감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도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다. 남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들을 더욱 침묵하게 만든다.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습관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곤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속상해도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참는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조차 희미해지게 된다.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들은 쌓이고 결국 우울감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정말 모든 것이 내 책임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걸까?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온다. 어떤 때는 운이 따르지 않아서, 어떤 때는 시대가 변해서,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일이 어그러지기도 한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이런 외부 요인을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이 익숙하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자책하다 보면 결국 우울감은 깊어지고 삶이 더 힘들어진다. 모든 결과가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수많은 외부 요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변수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때도 많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이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일수록 세상의 흐름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먼저 따진다. 때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조차도 내가 부족해서라고 자책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면서 점점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든다. 60대 남성이 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한치의 게으름도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닥쳤고 시장이 빠르게 변하면서 그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그는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다. 그는 사업 실패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았다. 경제 불황이나 소비 패턴의 변화 같은 요소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을 탓했다. 내가 경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더 똑똑했더라면, 더 준비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위로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사업이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이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시대가 변한 거지. 하지만 그는 그런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실패를 온전히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점점 위축되었고 다시 무언가를 시도할 용기를 잃어버렸다. 50대 여성이 있다. 그녀는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자신의 삶보다 자녀의 미래를 더 우선시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해 독립하면서 점점 그녀와의 거리가 멀어졌다. 바쁜 생활에 치인 자녀들은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내가 부모로서 뭔가 부족했던 걸까?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을까? 그녀는 관계의 변화를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며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꾸짖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양육 방식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이 변화했기 때문이었다. 독립한 자녀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경적인 변화였을 뿐 그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대신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혹하게 평가한다. 그 결과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고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없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진다. 그렇게 자책하다 보면 자신감을 잃고 결국 우울과 무력감 속에 갇혀버린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외부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의 변화, 타인의 선택,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나의 실수나 부족함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책을 멈추고 환경적인 요인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무조건적인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더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는 자기 책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착한 사람들은 쉽게 자신을 탓한다. 실수라도 하면 마음속에서 되새기고 한참이 지나도 후회한다. 누군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위로해도 정작 자신은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 착한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세상의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기분이 든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우울을 깊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습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실수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시험에서 한 문제를 틀려도 아쉬워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조심했어야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특히 착한 사람들은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이 크다. 한 번의 실수도 쉽게 넘기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도 작은 실수 하나에 쉽게 주눅들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내 탓이야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자기 비난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기보다 자신을 깎아내리는데 집중하게 된다. 자기 비난은 단순한 후회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어진다.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책망한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된다. 결국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깊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점점 더 가둬버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내 탓이라는 말을 멈춘다. 자기 비난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이 내 책임일까? 어떤 문제에는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하며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있다. 내 탓이야라고 말하는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또는 모든 걸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둘째, 과거의 실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다. 과거의 실수를 돌아볼 때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지금의 시선으로 과거를 평가하지만 당시에는 정보도 부족했고 경험도 달랐다. 그때의 나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순간 후회의 감정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다. 셋째, 나를 비난하는 대신 지지하는 말을 해본다. 우리는 남들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도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냉정하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라고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마음속의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든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아.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같은 말을 해보자.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넷째,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한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할까? 라고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습관을 들인다. 자기 비난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실수는 쉽게 기억하면서도 잘한 일은 금방 잊어버린다. 하지만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습관이야말로 자기 비난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은 이걸 잘했어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 이 작은 일이라도 해냈어.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을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간다. 여섯째,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한다.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머물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후회를 줄일 수 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자. 과거를 후회하는 것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울에서 벗어나려면 나 자신을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아야 한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가혹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지지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착한 사람들은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 스스로에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착한 사람들은 언제나 주변을 먼저 배려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남을 위하는 만큼 스스로를 챙기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작은 실수에도 쉽게 위축되고 때로는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결코 사치가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진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쌓이면 점점 더 자기 자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 또한 완벽해지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착한 사람들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쉽게 자신을 책망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모든 결과가 노력의 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내가 부족해서라는 말 대신 이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했던 태도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한층 가벼워질 것이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우는 기회로 삼는 태도가 필요하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만약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위로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순간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비교는 우울감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남들의 성취와 나를 비교하면 언제나 부족한 점만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얼마나 성장했는가이다.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려면 남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나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바라보자. 나는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자신이 잘한 일을 찾는 습관도 중요하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은 쉽게 발견하면서도 잘한 일은 금방 잊어버린다. 하지만 자신이 해낸 일을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울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작은 성취라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자. 오늘 힘들었지만 끝까지 해냈어.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어. 바쁜 하루였지만 식사를 챙겨 먹었어.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우리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더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는 일이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착한 사람들은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도 배려해야 한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우울에서 벗어나 밝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자.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 순간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착한 사람들은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간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며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만큼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는 일이 습관이 된다. 그렇게 쌓인 감정들은 결국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 어느 순간 무거운 우울로 다가온다. 착한 사람들이 더 쉽게 우울해지는 이유다. 하지만 모든 일이 내 잘못은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러나 착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려 한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모든 상황이 내 책임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외부 요인이 작용하고 운이라는 요소가 개입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실수했을 때 왜 그랬을까? 라고 자책하는 대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자. 우리는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우울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마음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남을 챙기는 것에 익숙하지만 나를 돌보는 일이 결코 이기적인 것은 아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쉬어도 좋고 가벼운 산책을 해도 좋다. 혹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좋다. 오늘도 고생했어.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면 내면의 따뜻함이 점점 커질 것이다. 또한 작은 성취를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쉽게 자신의 부족한 점만을 바라보지만 하루를 돌아보면 충분히 잘한 일들이 있다. 그 작은 성취들을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 칭찬해보자.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냈어. 남을 위해 배려하는 말을 건넸어. 스스로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했어.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다. 우리의 가치는 결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여준 노력과 따뜻한 마음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다.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내가 부족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착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은 지나친 책임감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마음이다.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너그러워지는 연습을 하자. 모든 걸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항상 잘할 필요도 없다. 가끔은 부족해도 괜찮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보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온기를 나누어 보자. 함께하는 사람들이 편안할 때 나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야기가 공감이 되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